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의터뷰의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가정학과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해보건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진료 중인 한기철 과장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주제입니다. 건강검진인데요. 사실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고, 평소에 불편한 게 있던 거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병원으로는 발길이 잘 안 옮기는 게 사실인데,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면역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이슈가 되면서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연령대마다 건강검진의 효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령별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검진이라 생각하면 20대부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어떤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20대는 기본적인 검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권유드리는데요. 네. 항목은 뭐 신장, 체중, 비만도, 적 청력, 피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검사 있는데 네네. 2년 주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30대와 20대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30대는 어떤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20대 하는 기본 검사에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30대 발병률 높은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네. 갑상선암 검사를 권유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30대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사를 추가로 권유드립니다. 네. 40대, 50대부터는 본격적인 검진이 실시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암을 대비한 검진 항목이 네. 추가되는 것입니다. 네. 또 위암은 40대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윤회경 검사를 하고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있어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혈액 검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에 있어서 네. 1년마다 분변 잔멸 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폐암 검진은 만 54세 이상에서 만 74세 이하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있어서 네. 2년마다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받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60대인데 60대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라서.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 안에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는 60대 이상으로 카테고리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는 60대부터는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60대부터는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반 검진, 암 검진을 추가하시고요. 또 노인성 난청, 백내장 등의 질환을 알아내기 위해서 청력 검사, 노인성 안질환 검사, 치과 검진이 필요하고, 또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검사가 네. 필요하고, 네. 또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조금 더 추가하면 골다공증 검사, 또 근결근 질환과 관련된 검사도 좋겠고, 요새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 우울증, 네. 정기적인 우울증 검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비용일 건데 좀 더 가성비 있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에 있어서는 처가에서 검진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네. 많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먼저 이용하시고요. 네. 국가 검진을 이용하시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팁은 종합검진센터마다 연초에 할인 프로모션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기에 검진을 받으시면 동일한 그 검진 내용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편안한 검진과 관련돼서는 또 연말에 대부분의 수검자들이 한 60에서 70% 이상이 몰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피하시고 연초부터 한 10월 전까지 그 검진 기관을 이용하시면 좀 더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검진 기간이 지나면 다음 기간에 받아야 하나요? 굉장히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그 공단에 추가 신청을 하시면 네. 그 다음 해에 그 추가 등록자가 돼서 검진 대상으로 돼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접속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고 힘드시면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결과지 받고 나서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결과지를 받고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의학 용어가 많아서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되시면 또 가능하시면 의료기관 방문하시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적절한 진료를 권유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상담을 하시는 게 건강검진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당해의 결과뿐만이 아니고 전년도나 재작년도 결과가 동일한 의료기관이 있으면 맞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습관도 바꿀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의료기관이나 공적인 의료인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본인의 생활을 바꾸는 데 큰 동기가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검진 기관을 고를 때 꿀팁이 있나요? 약간 좀 홍보 세멘트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검진 기간을 고를 때 그 검진과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는지, 네.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또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 기관에 상주해서 또 검진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검진 이후에 진료와 연계가 잘 되는지,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좋은지 그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은 검진과 또 이후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검사 항목에서 영상 범위가 나왔는데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왔다, 단백뇨가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신장내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의쌤이 안 계시면은 그 결과지를 들고 또 딴 데를 가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검진받은 기관에서 따로 결과 받고 결과 받은 걸 가지고 질병이나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또 타기관을 또 찾아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령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진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